슈퍼스타. 회사를 왜 다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뭘 하는지 하는 기본적인 목적의식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1시간 정도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일이란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은 하고 있는데 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일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 다닌다는 의미가, 삶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회사의 관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위임받은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어떤 것인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의 아마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사람은 우선 출생할 때 소명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소명자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마이크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목적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피아노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 있다 이거야. 그 용도대로 그게 쓰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각자가 다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다 이거야.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이걸 잘 모른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 하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났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이게. 태어난 것은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났다.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냐면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자로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하도록끔 설계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 또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그렇게 되도록끔 우리가 설계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설계되어가지고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꾼으로 또 창조자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만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속에 신묘막측한 재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기하고 묘하고 막측,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부여받고 태어났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자신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내가 삶에 대해서 자꾸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할 일이 있어 태어났구나. 그리고 나는 일꾼으로 창조자로 설계되어 있다.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사람이다. 새로운 걸 자꾸 생각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한테는 무한한 잠재력이 그 말이 신묘막측한 재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출발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다음에 어느 도시에서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그렇게 태어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여받고 너는 그냥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피아노를 만들었다. 피아노 만드는 사람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게 누구 집에 어디 가서 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집에 가면은 그냥 천대받는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가정으로부터 아니면은 사회로부터 아니면 학교로부터 아니면 국가로부터 뭐 이런 그 공급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양육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쓰임받게 다듬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런 소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거치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고 잘 내가 이 쓰임받도록 잘 다듬는다. 다듬는 것이 내가 스스로 다듬는 게 아니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보호받고 공급받고 교육훈련받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듬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내가 미션과 사명과 꿈을 가진다. 개인의 꿈을 가진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해가지고 모르면 물고 찾고 해서 이거에 깊이를 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게 뒤에 보입니까? 밑에? 보입니까? 이 회사를 설립할 때는 어떤 특수 목적이 있다. 나는 회설립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한다. 물론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부터 미션과 비전이 확실하게 뭐 크고 이런 건 없지만 그러나 설립자는 어떤 목적이 있다. 나는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다가 쓰임받게 해서 내가 국가와 산업체에 도움이 되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션과 목적, 미션 설정, 비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자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한다. 설립하는데 설립자가 다 할 수 없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을 해서 여기 설립자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일터를 제공해주고 일거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거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시킨다. 이 교육훈련이라는 게 직무교육이 아니고 직무교육이 포함되어 우선은 이 설립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철학이 뭐고 문화가 뭐고 기업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또 생활을 보장을 하고 안전을 지켜준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이런 일들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 회사가 내한테 이런 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거를 느끼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전혀 그런 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불평만 하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채용된 사람들한테 일을 위임을 한다. 위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설립할 때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를 지속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 창출하는 책임을 지운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다 고용 창출을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고용 창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국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지금 고용 창출이 중요하다 뭐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하다가 정체되다가 또 성장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러나 지속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속을 시켜야 기회가 온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건강이 나쁘고 죽을 뿐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도 지속을 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지속하는 과정에 기회가 온다. 지속을 못 시키면 기회가 안 돼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설립한 사람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거에 정성을 쏟는다. 대신 위임받은 사람은 지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시키고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게 위임받은 사람들의 할 일이다.
여기에서 컨플릭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고용 창출에 책임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 성장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가면은 인재를 양성시켜야 된다. 자기 혼자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시켜, 그 교육하고 직무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멘토링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단히 해서 인재를 양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양성시키지 않고 뭐 그냥 시키기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만 하고 하는 사람은 관리자로서의 아니면 자격이 없는 거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니까 일터를 가꾸고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터가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일터를 가꾸고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 문화를 성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 여러분들 문화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 우리가 많은 이야기는 하지만 문화가 뭐냐 하면은 문화란 것은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생활 방식하고 가치관이 이 두 가지가 합해지는 것이 문화랍니다. 그러니까 성과 창출적 문화를 창출한다, 기업 문화를 창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과 창출형이니까 성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성과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과 창출형 기업 문화를 창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활 형태, 사고방식,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기업 문화 창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만남이라는 게 말씀 사람이 출생되고 양육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자기의 꿈이 펼쳐지는데 이 일자리가 회사에서의 채용을 통해서 이 만남이 통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일하는 것이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될 때까지의 이 모든 과정은 전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다.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부모한테 감사해야 되고, 국가에 감사해야 되고, 민족에 감사해야 되고, 자기 출신 학교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감사해야 되고, 회사 설립한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고, 자기 도와준 사람한테 다 모든 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안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런 거를 좀 깨닫고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느끼면서 살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 경영을 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이란 건 뭐 하면은 이 네이버 같은 데 한번 레이버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쳐보면은 이 두 가지 됐습니다. 하나는 뭐가 노동, 그 다음에 분만이라는 게 산고다, 이게 산고, 분만의 산고, 이런 거다. 그래서 인생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일이다,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일, 사랑은 가족 사랑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국가 사랑, 전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일, 자기가 하는 일, 이 두 가지다. 그런데 사랑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좋지만 아픔이 있다. 그 다음에 출산하게 되면 산고가 있다. 그러니까 출산을 산고, 그 다음에 아픔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한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도 똑같은 의미니까 일도 수고스럽다. 그리고 노동, 땀이 필요하다. 근데 이 수고스럽기 때문에 땀 흘리기 싫으니까 일 안 한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인생의 커다란 책무가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사랑과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귀찮다고, 힘든다고 안 한다.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다.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부족,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능력을 배양시켜야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 그 다음에 이게 없어 그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 능력을 갖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 저항 때문에 그래요. 또 환경이 막 변하고 또 환경이 급속하게 우리를 흔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도전의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면, 사랑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제가 보니까 있다. 두려워하면은 우리 뇌 구조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대요. 해마라는 부분이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담당하니까 옛날에 내가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교육받았던 거라든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데 두려우면은 그 해마가 쪼그라든대요. 그 쪼그라드니까 경험이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슈퍼스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냥 척척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뭐 이게 되겠느냐 뭐 이런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사람이 쫄아지지 말고 좀 이렇게 가슴을 확 펴고 그냥 이게 좀 긍정적으로 이게 드시하는 게 그게 인생에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두려우면은 그런 해마가 쪽으로 들어가지고 점점 약해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환경에 접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 아무 해도 일어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릇된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일과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의 삶의 의미와 정체만을 세우는 바탕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조직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통해서 국가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자기중심적 생각하고 요 차이에서 엄청나게 틀리는 결과를 도출한다. 우리 인간은 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각자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은 굉장히 예민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마음을 깨뜨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돌아서 버려. 안 도와준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진심이 이 사람이 정말로 남을 도우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남한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있잖아요. 야, 나 이거 해가지고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해야겠다. 내가 요걸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크게 못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가 그 씨앗의 결과가 절대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일할 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까면 일의 주요 요소가 어떤 게 있냐면
일에는 첫 번째, 일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의 가치는,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일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삶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은 사람을 존엄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존엄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존엄하고 고귀하게, 사람을 고귀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일부분이다. 일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아 발견의 통로다. 중요한 통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일은 우리가 삶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은 일에 아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혹은 일이 없으면은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 불안감에 시달려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일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대화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일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일을 갖다가 보는 시각이 내 삶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나를 갖다가 고귀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축복해주는 일부분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어떤 통로다. 그래서 일이 내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갖다가 해야지. 일을 보는 시각이 자꾸 일을 갖다가 다른 각도로 보고 어떤 짜증난다, 일이 많다, 일이 어떻다, 어떤 그런 요소는 주변에 조그만 좀 요소들이고, 핵심은 그럴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러나 핵심 요소는 일이라는 게 이 내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구나. 이거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없겠느냐. 이게 나한테 지금 현재 내한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의 가치가 없다. 일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일을 갖던 노동과는 그러면 일을 하는 그 노동과는, 이 노동을 하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올바른 노동과는 어떤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부여받은 재능 또 열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간 공동체를 섬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분야의 1인자가 되기 위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권력이나 이익만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분야의 1인자가 되겠다. 왜 되어야 되느냐.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의식이.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해당 분야가 1인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내가 이거 되어가지고 내가 이게 좀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고 내한테 이런 이익을 챙기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 공동체, 이렇게 회사나 어떤 공동체를 갖다가 섬기는데 내가 목적을 두고 내가 1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삶의 질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타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항상 내가 내 말고 다른 사람에 내가 유익을 주는 존재냐 아니냐, 이게 관점이에요. 삶의 관점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존재냐 아니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은 삶의 수단이 아니라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은 직업 그 의상의 의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노동관이 올바른 노동관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체국 프레드 이런 거 같죠. 또 이게 뭐냐면 경비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비원의 업무가 뭡니까? 경계 업무라고. 그럼 경계 업무 하면 끝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비원들은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로비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앞에 이런 데를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나오면은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무거운 짐 들고 오면 짐 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애들 있으면 애들 이름도 다 외우려고 노력해가 외우고 애들 다치지 않게 잘 보고 쳐다보고 이렇게 경비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관계 없어 나는 경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근데 우체국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체국은 뭡니까? 편지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삶 자체가 노동하는 자체가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혹시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우편물이 막 쌓여있다 이러면 그걸 갖다가 잘 보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집 앞에 지저분하게 있으면 좀 치워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면 인사도 먼저 하고 이런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 경비원이라고 무시한다? 그 무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올바른 노동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있으면서 경비원이나 아니면 청소나 아줌마나 이런 분들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만약 청소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다 자기 업무 이외에 자기 업무 이외에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부지런하게 산다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일터에서 윤리가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냐면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일터에서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에게 보이던 일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 맡겨진 일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책임의식. 자기한테 책임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완수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끝내면 안 돼요. 완수해야 돼요. 완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변화를 대비를 해야 돼요. 변화대로 지금 하는 일만 완수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부단히 탐구하고 부단히 돌아가는 상황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프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1인자가 돼가지고 이게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 유익을 끼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 열정을 품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정은 이 성실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이 긴급이라는 말이 어원 따지면 긴급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기간 안에 빨리 해야 되는데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시간 막아가지고 이게 늦게 하는 거 그거는 열정이 가지고 있는 거 열정이 열심히 하는 거가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열정이라는 거는 일을 하되 열심히 성실하게 하되 그걸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거 이것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열정의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어원 자체가.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태어나가지고 내한테 주어진 탤런트가 많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천천히 하면은 한평생 동안 할 일 조금밖에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 동안에 많은 유익을 끼치기 사회와 이웃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빨리빨리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대의식의 점이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협력하고 그 다음에 상부상조하고 하는 그런 합력이에요. 합력, 힘을 합치는. 그래야 시너지는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봉사의식.
이거는 자기의 이익보다도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에 대해서 일과 쉼의 균형이에요. 인간의 삶은 일과 쉼을 지속적으로 번갈아 반복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은 원래 설계될 때부터 일을 하지만 쉬기도 되어 있다. 근데 요즘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뭐가 하면은 이런 기초적인 가 좀 벗어나가지고 노는 쪽으로 쉬는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쉬어야 돼요. 그러나 이 쉼이 너무 지나치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 아까 삶을 태어난 목적하고 틀린다. 그래서 우리가 쉼도 반드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 정도. 미니멈.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는 토일 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회사의 특수상 지금 3주 3교대 해가지고 이 쉬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가가치 일을 창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하루 정도, 모든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게 지금 좀 부족하다. 그러나 회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생각으로 가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공장 샷다운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쉼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생기와 기운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긍정심도 바뀌어요. 이런 게 없으면은, 쉼이 없으면은 이런 걸 긍정심이나 생기와 기운을 못 가진다. 또 한 가지는 쉼을 통해서 만물을 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본래의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 숨어 있는 기능을 보는 눈을 자기 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 볼 기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못 본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 옷의 기능은 뭐냐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옷을 맵쉽게 잘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자긍심도 가지고 또 남한테 멋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옷을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한테 아름다움도 제공하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밥 먹는다. 밥 먹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양 섭취란 말이에요. 근데 밥을 영양 섭취만 섭취하는 목적은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음식을 보고 음식을 아주 아름답게, 그 다음에 향기, 음식의 향기, 음식의 모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런 숨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 목적들이 숨어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거를 보는 사람이, 그걸 잘 보는 사람이 그런 부가기능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스타트업 창업도 하고 또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는 눈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기 일에만 집중해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쉼을 통해 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됩니다. 쓰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자기 자신을 기운을 차리고 또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들지 않도록끔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회사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관리자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받은 자의 자세. 내가 일을 위임받았다. 그러면 위임받은 자의 자세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채용받은 사람들의 갖춰야 될 그 자세, 그 다음에 리더,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자세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많이 하셨지만 종업원들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은 다 여러 사람들 도움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조금 뭐 한 개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지 내가 다 해가지고 이거 뭐 했다 이런 생각 가서 하게 되면 그 교만이야.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에요. 앞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감사편지 계속 천지다.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라. 그러니까 헌신하고 마음을 완수를 해야 돼요. 그 열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정이라는 것은 성실과 긴급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헌신해야 돼요. 그 마음을 완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뢰 속에 소통해야 돼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뢰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 좋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 항상 그 과정을 일을 위임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그 사람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갖다가 이걸 수정해가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한다. 이거 뭐 위임한 사람하고 이게 빗나가게 일한다.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지금 거기에서 문제 생기는 천지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그 위임을 준 사람은 또 어떻게 구성은 내가 위임을 줬으니까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임받은 사람은 항상 그 상사하고도 계속 소통.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뭐 하면서 소통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소통해라 뭐 해라 그거를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땀 흘리는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편단심입니다. 로열티.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자기 일 그 자체에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함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삶,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건데 내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속마음으로, 속셈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로얄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에 이런 데 보면은 직책이 높은 사람이 배신하면은 회사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거예요. 악영향을 크게 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속마음이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있으면은 그는 아무리 이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회사에서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아니라든지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본래의 이걸 충실하면은 이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라오는 걸 갖다가 이걸 목적으로 두고 내가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져도 그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선조들이나 이런 역사 뭐 이런 걸 보면은 위인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우리한테 그 롤 모델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삶을 한번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람이 잘 된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남한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남한테 그 다음에 잘 되기 위해서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됐지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속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잘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 일편단심으로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능력이 있고 없고 조금 덜하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빴다. 오케이. 어떡할 건가? 그러나 후회가 한다.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 입혔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내가 적당히 해가지고 잘못됐다. 이거는 본인한테도 큰 시간의 로스고 자기 삶에 정해진 삶, 그 라이프타임 중에서 많은 시간을 이걸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자의 태도.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위임하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은 우선은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되냐면은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 정말로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 그 다음에 또 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부하 직원이 왔어. 뭐 일하러, 뭐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야,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와. 이렇게 하는 문화가 회사에 형성이 되고 큰일이 나요. 어떻게, 아무리 내가 바쁘도, 내가 하는 일이 있어도,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아니면 양해를 구하든지 하고, 아니면은, 없으면은 그 사람하고 먼저 대화하고 그 사람의, 그걸 풀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해줘. 그리고 자기 일을 해.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아니면은 뭐 이래 부르니까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하고 이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 맞는지 아마 잘 모르겠다. 이 튜닝을 왔는데, 이 튜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성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밑에 사람한테 유익을 끼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하 직원들을 갖다가 한테 유익을 끼칠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라. 그리고 위협적으로 명령하지 말아요.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위협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명령하고 시키고, 그냥 왜 해야 되는지도 안 하니까 그냥 시키면 돼. 일만 시켜. 그 밑에 사람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 일해봐도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게 힘들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도 아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이야기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돼요. 경영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부하 직원들, 일을 위임시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존중해줘야지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나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솔선수범해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은 밑에 사람을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책을 읽어서 배울 수 있는 거를 하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처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뭐입니까? 맹군이 불여일견이다. 보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데 내 위에 사람이 하는 짓이 맨날 저렇게 하는데 그거 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따라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운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배우려니까 눈 감아야 된다. 눈 감고 회사 다니는 없으니까 이직하려고. 이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봤을 때 큰 것,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위에 사람한테 나쁜 거 배울까 싶어서 이직한다 이게. 그건 이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직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 사람한테 나쁜 거 배우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이직해야 돼. 오케이. 해야 된다. 그만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롤 모델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롤 모델이 안 되고 하나도 롤 모델이 안 된다. 이게 곤란하다. 이게. 자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직업 선택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넷플스에 있든 그 다음에 넷플스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또 나중에 뭐 어떤 기회가 왔다. 뭐 할 때 생각해야 게 뭐냐면 이겁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냐. 이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이냐. 이런 걸 갖다가 이 관점에서 봐야지. 봉급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옮기겠다.
대우 잘해준다. 내가 옮기겠다.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다도 봉급을 좀 더 많이 주겠다. 옮겼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하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능력이 없으면 봉급 못 받습니다.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단지 옮기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때의 약간의 포도 타이밍, 어떤 기간 동안만 혜택을 누리는 거지 그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그 직장이라는 것이 좋은 직장이 어떤 거냐면 직장이 경영 철학이나 가치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가 있는 그런 직장이나 철학이 있고 생활 그 사고방식, 사고하는 능력, 사고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이 또렷한 그런 직장이 아니면은 옮겨가도 본인도 문제다. 본인도 그런 방향으로 성장해 보니까 문제다. 그러나 이런 데 있으면은 회사가 전부 이러면은 이런 회사를 옮기는 게 좀, 이런 회사를 찾아서 옮긴다든지 이런 회사를 우리가 꿈꾸고 이런 회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직장이냐, 업계에 유익을 끼치는 직장이냐, 아니면 사회에, 인류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직장이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돈 많이 버는 회사, 이렇게 옮기는 사람. 예를 들어 지금 요즘, 빈택 가는 회사 하면서 이 금융업계에서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마찬가지지만 연봉 많이 받고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어떤 데는, 야,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하겠지만 절대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금융을 하는 사람들의 특히 파생금융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번다.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센티브 받고 보너스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겠습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피해 줘가지고 남을 손해 끼치고 남의 손해를 갖다가 자기가 택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갖는다. 그런 직장에 좋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들어간다. 뭐 배우는 게 뭐 배우겠습니까? 인생이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항상 내가 어떤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월급보다 일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 월급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 한번 봅시다. 대기업은 지금 대기업이 하는 그 제품 자체가 고부가가치죠. 그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이 협력업체들, 중견 중소기업들에서 스포트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이윤이 여기서는 조금밖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속 줄여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 그 월급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발부동을 치죠. 발부 치는데, 그러나 봉급은 적지만 봉급 이외의 삶의 다른 구성 요소들이 대기업보다는 우리가 중소기업이 훨씬 더 좋다.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대기업에서는 그게 없다. 시키면 시킨 대로 정해진 일, 그 다음에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풍요롭 생활이 풍요롭지 못하다. 재량권도 없어요. 자,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나무를 크게 하는 나무 그랬는데 왜 얘기하냐면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은 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튼튼하게 되고 해야 나무가 성장해 줄기도 이렇게 굵게 되고 이게 성장해서 이게 어지간하면 외풍에도 바람 뭐 이런 거 와서도 견디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은
덩치가 있더라도 조금만 외풍 불면은 이게 서려서 넘어집니다. 인생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다가 발을 붙였으면 한 직장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쇼를 보겠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내가 한번 내 이상을 한번 펼쳐보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충실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나가면서 이 뿌리를 펼쳐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무와 같이 성장한다. 그렇지 않고 조금 외부에서 봉급 많이 주겠다, 기회 이런 기회 있다 해가지고 잘못 판단했다가는 뿌리가 약해가지고 외부에서 덩치가 좀 있어도 바람 불면 넘어진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시라고. 보면은 직장을 많이 옮긴 사람들이, 직장을 여러 번 옮긴 사람들이 과연 노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보라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렇지만 지금 임원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임원들 친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 여러 번 옮긴 사람들이 잘 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기는 좋지요. 야, 이 친구 여기 있다 저러고 옮겨가 승진도 하고 봉급도 많이 받고 그랬다 또 그랬다 하는데 그 한번 결과를 한번 보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100살입니다.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살기 위해서 지금 30년 동안에 예를 들어 남자는 한 30년, 군대 갔다 오면 30년, 또 여성분들은 좀 적겠죠. 양육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30년을 갖다가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간이라고. 그게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기간이라고. 자기 힘을 다 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노후에 한 30년 동안은 또 한 20년 동안은 30년 동안은 또 노후에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다른 각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일터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직장생활,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이해하시기는 여러 가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회사의 강의 이 교육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도 모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스터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메일로 질문해서 좋고 제가 방문해서 또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깊이를 더해가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